안녕하세요. 수길쌤 길정균입니다. 오늘은 제가 파이썬 독학 2일차인데요. 어, 저는 아직 이제 파이썬을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 통합 개발 환경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기에는 좀 너무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 문법을 배우는 동안에는 네, IDL이라는 이 파이썬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이 쉘하고 에디터를 그대로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미 한번 써보고서 제가 사용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IDLE의 사용법을 볼게요. 자, 일단은 그 파이썬 쉘을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요. 파이썬 쉘을 실행을 하고 나면 요 파이썬 쉘에서 그냥 뭐 계산이나 어떤 그 명령 라인을 집어넣어서 출력하는 거는 바로 이렇게 그 동적으로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저 꺽쇠 3개가 있는 자리에 커서가 깜빡거리잖아요. 요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명령어를 이렇게 하면은요, 바로 출력이 되고요. 심지어 계산기 기능도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2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아이고, 2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오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상호작용하는 형식의 쉘에서는 사실 명령 라인을 여러 개를 편집하기에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령 라인 여러 개를 편집하는 기능이 요 파일에 가면 뉴 파일을 한번 눌러 보시면은요. 네, 요렇게 그 텍스트 편집기가 메모장 비슷한 게 하나가 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프린트 하고서 어, 인쇄 1, 그 다음에 프린트 인쇄 2, 프린트 인쇄 3. 자, 요렇게 그냥 하고서 요 창에서 런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저장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소스 파일을 저장을 하라고 나오고요. OK 누르고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습을 하려고 파이썬 스터디라고 폴더를 만들어 놨거든요. 0002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저장을 하면 저게 실행이 돼 가지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생각할 때 이 파이썬을 이제 기초 공부를 하는 동안은 이 명령창처럼 생긴 요거를 사용을 하면 될 거고요. 요 에디터도 하이라이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프린트라고 되어 있는 라인이 네, 이렇게 자주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여기는 상수잖아요. 상수는 녹색으로 표현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 기능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주석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샵하고서 이게 주석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석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IDLE만 가지고도 충분히 에디터로 사용하기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석입니다. 주석은요, 인터프리터에서 해석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제가 작성하는 그 코드들 중간중간에 설명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실행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실행이 되면 오류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석이라고 하는데요. 주석을 사용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해시를 이용하는 건데요. 그 해시 모양, 그러니까 샵이죠, 샵. 그 주석의 시작하는 부분에 샵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 실행 라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뉴 파일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편집 창을 하나 열고요. 여기에다가 자, 일단은 알고 있는 실행 명령인 프린트 여기는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샵하고서 프린트 여기는 출력 안 돼요.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화면에 그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 여기 지금 보면 프린트하고 여기는 출력이 됩니다까지는 녹색인데 여기서부터 여기 샵에서부터 끝까지는 빨간색이죠. 요 빨간색이 바로 주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에다가 그냥 한글로 이게 뭐지? 이렇게 치면은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거를 제가 만약에 실행을 한다고 하면은요.
네, 파일을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법 에러가 났죠. 그래서 이게 뭐지라는 라인 때문에 문법 에러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어, 예학어가 예학어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제가 선언하지 않은 변수나 상수들을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이게 뭐지라는 요 부분은 프린터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인터프리터에서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오류가 난 건데요. 여기에다가 제가 샵을 이렇게 붙이면 주석 처리가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run 모듈 이렇게 하면 네, 실행이 되죠. 그래서 주석문은 네, 앞에다가 샵만 붙여주시면 되고요. 어떤 문장의 끝에다가 붙일 때에도 그냥 샵하고 주석문, 그리고 아예 한 줄이 전체가 주석이 된다 할 때에도 그냥 샵하고서 주석문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블록 구조입니다. 블록 구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코드를 한 6줄 정도 작성을 해놨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코드가 의미하는 게 만약에 A가 더 크면 A를 인수해라. 만약에 B가 더 크면 B를 인수해라.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블록 구조를 사용을 했어요. 뭐냐면 바로 요 들여쓰기입니다. 이 블록 구조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같은 블록에 있는 애들은 같은 그 조건문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반복문을 썼을 때 반복돼야 되는 한 묶음, 아니면은 조건문을 썼을 때 그 조건이 맞았을 때 실행해야 되는 어떤 코드의 한 묶음, 이거를 블록 구조로 묶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C 언어나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괄호를 이용을 해서 묶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앞에 공백을 띄워서 들여쓰기를 똑같은 만큼 들여쓰기를 하면 같은 블록으로 이렇게 인터프리터가 인식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코드를 실행을 이렇게 해보면 네, 지금 20이 출력이 됐잖아요. 현재 코드의 모양이 A가 20이고 B가 10일 때 네, A가 더 크면 A를 인쇄하고 B가 더 크면 B를 인쇄해라,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어, A가 더 클 때 실행돼야 되는 그 문장을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같은 들여쓰기를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은요, 지금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새로 집어넣은 그 문장이 A가 더 큽니다, 이렇게 실행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추가를 해볼게요. 프린트, 여기는 B가 더 큽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위에 있는 요 두 줄은 A가 더 클 때 실행이 되는 거고요. 밑에 있는 두 줄은 B가 더 클 때 실행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실행을 하면 방금 전처럼 A가 더 큽니다, 2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 블럭을 풀어버리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맨 밑에 있는 B가 더 큽니다를 한 칸 뒤로 이렇게 당겨버리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요. 더 이상 B가 더 큽니다를 인쇄하는 프린트 B가 더 큽니다는 밑에 있는 요거의 블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면 B가 더 큽니다도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 언어나 다른 데에서 사용하는 블럭처럼 여기서는 들여쓰기가 같은 만큼 되어 있으면 네, 같은 블럭으로 인식을 해서 어떤 조건이나 루프문에 한꺼번에 실행돼야 될 묶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딩 규칙에 보면은 들여쓰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2칸, 4칸, 10칸 이렇게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추천하는 방법은 거의 모든 책이나 튜토리얼 같은 경우에 보면 4칸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4칸을 이용을 하려고요. 여기까지가 들여쓰기를 이용한 블럭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세미콜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C 언어라든지 자바, C++ 같은 경우에는 세미콜론으로 문장이 끝나는 것을 표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코드처럼 네, 세미콜론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줄이 바뀌면 문장이 끝난 걸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세미콜론을 써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거를 세미콜론을 써서 그대로 바꿔볼게요. 여기다 세미콜론을 쓰고요. 이렇게 그 바로 아랫줄에 있던 문장을 땡겨서 이렇게 써볼게요. 그래서 한 문장이 끝났음을 세미콜론을 이용해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같은 블럭에서 줄이 바뀌면서 실행이 됐던 게 이렇게 해놓고 나서 실행을 하면은요, 실행이 됩니다. 똑같이. 그래서 세미콜론이 네, 사용이 가능하고요. 세미콜론이 하는 일은 뭐 굳이 써야 된다고 하면 여러 개의 문장을 한 줄에 써야 될 때 하나의 문장이 끝났음을 세미콜론을 이용해서 표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오늘 공부한 파이썬의 기본 문법인데요. 제 동영상을 보시면은 길이를 다 합쳐봐야 약 한 10분 남짓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일일이 이 코드들을 작성을 제가 임의로 만들어 봤어요. 제가 궁금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작성해 가면서 아, 이게 이런 에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에러가 났는지를 알아가면서 기본 문법을 좀 익히면 그 뒤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C 언어 공부할 때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기본 문법까지만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산술연산자하고 자료형 이런 거를 공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 제가 독학하기 3일차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구독과 좋아요 혹은 다른 영상 네, 더 시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길쌤 길정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